자, 그래서 어제 수업한 너희 토요일반이랑 이제 진도를 좀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의 종렬표부터 좀 봅시다. 자, 종렬표현 개념이란 뭐냐? 나와 있듯이 이제 특정한 종결음이나 억양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뭐냐? 요거 특정한 종결음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총의문, 감탄문 이렇게 구별하는데 요거 이제 구별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종결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종결음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밑에 문장 분류 해놨잖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그 구분하는 표지를 보면 다 뭐예요? 대개 종결음이 뭐뭐 다, 니냐, 까, 알아, 어라, 자, 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분류를 한다. 알겠죠? 이 말을 이제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장 분류를 종결어미로 주로 한다. 알겠죠?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너희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이 뭔지는 알죠? 그치? 이제 이것까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 개념은 다 알 테니까 그 개별적인 문장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얘기하면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평서문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서문의 종결어미는 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단 말이야. 보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항상 뭐 내 곁에 있어 주마,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곱세 이런 것들이 다 평서형 종결어미거든. 평서형 종결어미를 외우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느냐?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 너희들 평서문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문문인데 여기부터 이제 좀 너희들 암기가 필요해요. 자, 의문.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설명 의문문하고 판정 의문문.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봅시다. 이 둘 중에서 판정 의문문을 먼저 보자. 자, 요거 판정 의문문 정의가 뭐냐면은 의문사 없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요거를 판정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의문문 물어보는데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네 아니면은 이제 아니요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이제 판정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문 들어놓은 거 보면은 네가 수진이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이런 애들 이제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리고 판정 의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의문사가 없다라는 거죠. 의문사가 없다. 의문사는 아마 니네들 영어 배우면서 다 배웠을 거야. when, where, how, why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런 거. 이런 게 없어요. 판정 의문문은. 다음에 이제 얘랑 비교할 수 있는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 저 이채훈이요.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이런 설명 의문문의 특징은 의문사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요거 구별하는 방법, 의문사의 유무로 그 다음에 요 개념들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암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세 번째 종류가 수사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문은 핵심이 뭐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문문이라는 게 이제 뭔가 물어보는 거잖아. 이제 질문의 형식, 의문형 종결어미를 활용을 하는데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강한 긍정, 명령, 감탄의 효과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는 개념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문학 시간에 많이 봤던 표현 방법 중에서 수사 의문문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게 서리적 표현이야.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수사 의문문이다. 이런 거죠. 내가 이런 문제도 못 풀겠니? 라고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수가 있다라는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강조를 나타낸다. 알겠죠? 이런 이제 서리적 표현이 수사 의문문의 이제 대표적인 거고, 다음에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도 이제 의문형 종결음이랑 물음표가 쓰였기 때문에 의문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의문문이지만 안에 담긴 의도는 뭐야? 입 닫으라는 거 아니야. 명령이죠, 명령. 그렇지? 이런 것들이 또 수사 의문문. 또 이제 어떤 뭐 자연 환경을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을 때도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에 포함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의문문인데 대답이 필요 없으면 수사 의문문이야.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이제 명령문 있는데 명령문은 이제 직접 간접 명령으로 나뉘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 학교에서 이거 구별하는 걸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일단 패스.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거 구분하는 거 알려줬어요. 이제 그때 다시 하고 일단 패스. 이제 나의 모토는 최대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오게 되면은 요 어미만 좀 확인합시다. 대표적인 명령문 종결 어미 뭐뭐라 뭐뭐라. 이게 이제 명령문의 종결 어미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청유문 가보자. 청유문. 자, 청유문 같은 경우에 있잖아. 우리가 이제 문학 배울 때 명령하고 청유 이거 좀 같이 배우죠. 그치? 그래서 명령 같은 경우는 화자가 나는 안 할 건데 내 말 듣는 청자 니네들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나는 안 할 건데 너희는 해라. 그 다음에 청유는 어떤 느낌이야? 청유는 이제 같이 하자. 나는 할 건데 너희도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이제 문학에서의 명령하고 청유고 문법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단 말이야. 문법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명령문이라든가 청유문을 구별하는 기준이 종결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유문이라는 게 반드시 화자랑 청자가 모두 행동한다 라는 의미로만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청유문, 이게 이제 일반 경우거든. 화자와 청자가 모두 행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 함께 공부하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청유문이야. 근데 청유문 중에서 화자랑 청자가 모두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두 번째, 청자만 행동해야 하는 경우. 요거 너희 아침마다 많이 듣는 소리지? 아침에 이제 엄마가 학교 갈 때 너네 깨우잖아. 깨우면서 야 우리 딸 일어나자, 학교 가야지, 일어나자 이러면 어때? 엄마가 너희들이랑 같이 일어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 일어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도 자체는 명령이라고, 일어나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종결어미가 뭐뭐 자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청유문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아까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법에서 문장 분류할 때는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종결어미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야. 안에 담긴 의도는 명령이지만 종결어미가 청유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청유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번에는 특이한 경우. 자, 청유문인데 행동 주체가 화자만인 경우야. 자,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 학교에 이제 공부 손 놓은 애들, 그 까불거리는 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울어. 그러면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야 공부 좀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때 이제 공부 좀 하자라고 하면 뭐야? 니네한테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좀 하게 니네들 좀 입 좀 다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때는 행동 주체가 청자가 아니라 나 혼자지만 역시 종결어미까지 자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청유문으로 분류한다는 거지. 알겠지? 자, 됐고 다음에 명령문, 청유문의 특징. 여기에 이제 제약이 있어요. 명령문하고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형용사가 명령문, 청유문의 서술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사만 서술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형용사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쁘다가 형용사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령으로, 야, 예뻐라. 우리 모두 예쁘자. 이게 안 되잖아. 뭐 같이 세영수를 받으러 가자는 건가 이게? 이런 거 이제 못 쓴다고. 알겠죠? 제약이야, 제약.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니네가 평상시에 잘못 쓰고 있는 명령문하고 청유문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니네가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인사로 헤어질 때 건강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옳은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왜? 건강하다라는 게 이제 형용사예요. 건강하다가 형용사인데 건강하세요 이 명령문이거든. 그래서 명령문인데 형용사가 지금 서술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야. 아니,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겠어?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해야지 이제 옳은 편이라는 거죠. 알겠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됐죠? 자, 그래서 명령문, 청유문 특징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감탄문. 자,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니네 이제 문학 시간에 문학 배울 때 그 영탄형 종결어미 요거 생각하면 된다. 어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 같은 거에서 어떤 어미가 활용이 되면은 아 이거 영탄형 종결어미가 활용되었다. 영탄적 표현이다 하는 것들 있잖아. 뭐뭐구나, 뭐뭐로다, 뭐뭐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미에 쓰이면은 감탄문으로 분류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세분화시켜서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뭐는 구나로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감탄문으로 분류가 된다. 이 정도만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감탄문이 뭐뭐구나가 아니라 뭐뭐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명령문 같은 경우에 종결어미가 또 뭐뭐라였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뭐뭐라가 감탄문이 된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경우에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은 이게 감탄문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멋있어라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뭐뭐라가 감탄문으로 쓸 때는 서술어가 형용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심화학습을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장의 형식이 종결어미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쵸? 그리고 그 본래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가 정해진 문장들이지만 실제 의도가 그런 형식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수사 의문문 중에 서류적 표현이지. 자, 얘는 이제 형식은 의문문이야. 근데 그 의도는 질문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었죠. 이런 걸 이제 잘 찾아줘야 된다고. 알겠어? 이거 외에도 그 밑에 자 너희가 이제 짱남하고 짱녀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보니까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얘랑 좀 사귀고 싶어졌어. 그래서 너네가 그 상대한테 인스타 DM을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기 잠깐 점심시간에 어디로 좀 나와
그래서 불러낸 다음에 이제 걔한테 수줍게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나 요즘에 너 때문에 채훈이 뭐 했었어? 왜? 그래? 나 지금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너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랑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장의 형식은 뭐냐? 문장은 뭐야? 지금 다로 끝났잖아. 평서문이라고. 평서문인데 안에 담긴 의도는 뭐야? 꺼지라는 거 아니야. 명령이라고. 알겠지? 평서문인데 의도가 명령이다. 이런 거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나와서 헷갈리지 말라고. 뭔가 명령하는 것 같은데 명령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 분류를 할 때는 항상 이 종결어미를 보는 거야. 종결어미를. 다음에 그만 떠들고 이쪽 좀 봐줄래?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의문문이지만 안에 담긴 의도는 입 좀 다물고 여기 주목해라. 명령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너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령문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명령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명령하고 강제로 뭐 시키는 것 같고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반말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존댓말 경어체를 쓰더라도 안에 그 어미라든가 아니면 안에 의도가 명령이 이제 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신이시여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때요? 되게 공손하잖아. 신한테 이제 소원 비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엔 뭐예요? 들어주십시오. 내 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명령이지 명령. 알겠죠? 이건 이제 문학작품 관련 문제 풀 때 니네가 많이 틀려. 이 경어체가 나오는데 선택지에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뭐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존댓말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경어하고 명령문이고 아니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존댓말이지만 명령문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문 들어놓은 거 좀 보시고 다 명령문이야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몇 개 더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 높임 표현 들어가면 됩니다. 높임 표현 두 번째 거. 높임 표현. 일단 숙제는 좀 했나? 일단 쉬는 시간에 검사해도 되나? 오늘 뉴비들 말고 올드비들 숙제 좀 했나? 아니 그 있잖아 학원 안 온 달마다 1회차씩 풀라고 하는 거. 그건 알죠. 아 그거 했어? 네. 오케이 이따 검사해도 되지 그러면은. 아진이 했어 안 했어? 했지? 역시 일요일반 애들이 이제 모범적이지. 그리고 너는 아마 그 나날이로 했을 텐데 나날이 좀 했어요? 이번 달에 나날이 안 했어. 이번 달에 너 그 이전 반에서 숙제를 뭐로 했어 그러면? 그랬잖아. 여름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숙제. 아 그걸 숙제를 했어? 오케이 죽었어요. 채훈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 모의고사 안 풀었어요. 아 모의고사 안 풀었어? 아, 뭐 1회차씩 하는 거 했어? 뭔지도 몰라요. 아니 모의고사 안 풀었는데 떼씩 푸는 거는 아 그거 했어? 어디인지 모르. 오케이. 모의고사는 뭐 이제 다 풀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이제 또 줄 테니까. 일단은 나는 이제 내신도 당연히 1등급이 목표지만 그 6월 모의고사 또 이제 내가 가르친 바에서 1등급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굳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따로 검사 안 할 테니까 좀 하라고. 시간제로 풀고. 너희도 그 오늘 뉴비들 잠깐 끝나고 남으세요. 니네도 이제 모의고사 준비할 거 좀 뽑아줄 테니까.
뉴비들 상담은 다음 주 클릭 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니네가 국어 3모 1등급이 2명이라면서 전교에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2명 있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니네 반에가 1등급이야? 완전히 아무튼 그 뭐야. 근데 우리 중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지. 그래서 6월달에 좀 1등급이 많이 나와야겠다. 알겠죠? 지 1등급이야? 아니, 이 아이? 아무튼 뭐야. 지금 우리 중에 내신 2, 3, 5등이 있는데 수능 1등 모의고사 1등이 없다. 좀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1등급을 우리가 좀 먹어야겠다. 알겠지? 다음에 이제 좀 높임 표현 좀 봅시다. 자, 높임 표현 개념은 이거야. 화자가 청자나 어떤 대상에 대해 높고 낮음에 따라 말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 높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번부터. 그래서 이제 높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데 이건데 높임 실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조사를 통한 높임,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를 통한 높임. 근데 이제 너네가 격조사, 보조사를 모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난 너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좀 설명을 합시다. 일단은 어차피 뒤에 저 선어말 어미에서 어미도 나오니까 조사하고 어미 차이부터 좀 보자. 조사랑 어미. 자, 일단 조사, 어미. 근데 너네가 이거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거야. 조사, 어미. 우리 수업하면서도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이야. 언제요? 음은 변동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뒤에서는 자음분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 할 때 그 조사랑 어미야.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라는 뭐냐면은 체험 뒤에 붙는 애야.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문법적으로 이 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조사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조사가 보조사라는 애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체험 뒤에만 붙는다. 요거를 일단 너희가 아셔야 하고. 다음에 어미. 어미는 뭐냐면은 용언에 어간 뒤에 붙는 말을 이제 어미라고 해요. 알겠지? 용언에 어간 뒤에 붙는 말. 자, 그러면 또 이제 너희들 중에서 용언이 뭔지 잘 모르지만 차마 이제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형용사랑 동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용언이라고 해요. 이거 안 나와요. 형용사 동사 합쳐서 이제 어간이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한다. 알겠지? 또 이제 그 용언의 어간 어미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용언의 어간하고 어미. 이 뭐냐면은 형용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이 돼요. 활용이. 일단은 동사의 기본형 만들 때는 항상 이제 말끝을 다로 바꿔주면 되거든. 얘가 기본형이야. 근데 활용되면은 얘가 먹다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먹지가 되기도 하고 먹고가 되기도 하고 먹는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쵸? 자, 근데 계속 활용이 되면서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야? 먹이지 먹. 그쵸? 억가가 좀 심한데? 일단 가져와야겠다. 자, 먹. 자, 이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거
이걸 이제 어간이라고 해. 그 다음에 활용되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어미라고 한다. 알겠죠? 이게 이제 어미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랑 어미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개념을 배웠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높임표현의 실현 방식을 좀 배워봅시다. 자, 먼저 이제 격조사를 통한 높임이야. 조사 중에 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격조사란 뭐냐? 앞에 붙는 체언의 격을 정해주는 조사다. 이런 의미인데, 이 쉽게 얘기해서 문장 성분을 지정해주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앞에 붙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이 뭔지 모르지만 차마 이제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등과 같이 무슨 어로 끝나는 거,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어로 끝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격조사는 그 바꿔주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쓸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주어로 쓰이게 만들면 주격조사, 목적어로 쓰이게 만들면 목적격 조사, 부사어로 쓰이게 만들면 부사격 조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 중에서 격조사를 높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격조사하고 부사격조사,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하다. 격조사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가지, 주격조사랑 부사격조사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격조사에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주격조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첫날부터 뉴비시키기 힘든 그렇죠. 자, 우리 채훈이, 자, 주격조사에 뭐가 있어? 아 잠깐만요. 아,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여기 뭐라고? 은는이가 은는이가, 그치? 니네 대부분이 이제 은는이가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주격조사 딱 두 개밖에 없어. 이하고 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주격조사는. 은하고 는은 뭐냐? 뭐 보조사야, 보조사. 은하고 는은 보조사로 분류가 돼. 알겠죠? 주격조사 딱 두 개다. 이하고 가. 그래서 이거를 높임 표현을 실현시키면은, 높임말로 바꾸면은 깨소가 되죠. 이랑 가, 주격조사 이랑 가를 깨서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뭐가 있어요? 일단 사람한테 붙는 부사격조사. 에게, 뭐뭐한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이제 뭘로 바꿔줘? 이걸 이제 깨로 바꿔줄 수가 있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일단 격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의 주어라든가 부사어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1번이야.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2번. 보조사를 통한 높임. 보조사도 조사인데 얘는 좀 특이해요. 원래 조사가 체언 뒤에만 붙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보조사는 예외적으로 체언 이외의 거에도 붙을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은하고 는도 보조사인데 이 보조사를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보조사 너무 딥하게 배우면은 너네가 이제 또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그냥 이 문법 같은 지금 이제 당장 시험 대비해서는 높임 방법 실현할 때, 높임 실현할 때 보조사 요를 종결음이 뒤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문장 맨 끝에 요를 붙여가지고 높임의 의미를 더한다. 이렇게만 좀 외워둡시다. 알겠죠?
아, 니네 평소에 존댓말 할 때 무슨 요 했어요, 먹었어요, 요 많이 쓰잖아. 이 요가 보조사 요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알겠죠? 무슨 요 보조사 요다. 알겠지?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서너마로미 시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다. 서너마로미 시.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서너마로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봅시다. 서너마로미. 자, 일단 서너마로미는 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하고 어말, 그 다음에 이제 어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서너마로미의 선자가 무슨 선자일 것 같아? 먼저 선자야, 먼저. 자,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뜻풀이 하면은 먼저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를 우리가 선어말어미라고 그래. 근데 이제 너희가 어말도 모른단 말이지? 말자가 끝말자야, 끝말자. 그러니까 말 끝에 오는 어미보다 먼저 온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말 끝에 오는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를 우리가 이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시가 바로 높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선어말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치 봐봐봐. 시 쓰이는 위치. 자, 이제 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쓰다라는 동사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를 써서 높임말을 쓰고 싶단 말이야. 시 어디다가 집어넣어? 쓰시다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다가 어말어미고 요 앞에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쓰시다 이렇게 만든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선어말어미 넣을 때 있잖아. 선어말어미 넣을 때, 그러니까 어미 넣을 때 이게 이제 시만 단독으로 넣으면은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으라는 말을 집어넣거든. 으.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선어말어미 시라고 할 때 괄호 열고 으시 이렇게 얘기를 해. 으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봐봐봐. 자, 먹다가 있어. 먹다에다가 선어말어미 시 한번 넣어보세요. 먹시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를 같이 넣어주냐면은 으를 같이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먹으시다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어말어미가 시는 맞는데 시만 넣었을 때 이상한 경우에 한해서는 요 으를 같이 넣어준다. 요거 표시 잘 봐봐. 그 이제 내교재에서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말이 좀 어색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를 이렇게 괄호에 넣어서 표현을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어말어미 시가 맞는데 얘만 넣기 어색할 경우에는 을을 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또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 종결어미를 통한 높임. 자,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높임표현을 또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뒤쪽에 표를 내가 넣어놨는데 그걸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좀 외울 게 많아. 어떤 종결어미가 어떤 높임을 실현하는가 이걸 다 외워야 돼. 일단 여기선 종결어미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실현한다. 이 정도만 좀 봅시다. 할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십시오. 할아버지 진지 들어 이게 아니라 진지 드십시오. 종결어미 십시오를 통해서 높임 표현을 실현한다. 이거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좀 해요체, 뭐뭐 해요, 해요. 이것도 이제 종결어미거든. 근데 아까 전에 요는 또 뭐라고 그랬어? 아까 보조사 요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아까 보조사 요라고 그랬지. 너네가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뭐 해요라고 하면은 이거 종결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한 건지 아니면은 보조사 요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한 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국립국어원의 설명을 가져왔어요. 봐봐. 해요체 역시 종결함의를 통해 높임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해요체의 요는 보조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야? 둘 다라고. 보조사를 통한 높임이라고 해도 되고 종결함의를 통한 높임이라고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지? 둘 다 된다. 해요체는, 해요는. 이제 슬슬 이제 힘들죠.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문법이 독서, 문학, 문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긴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제 슬슬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면서 느껴보니까 똑같이 힘든 일을 견디더라도 그게 언제 끝날지, 그 힘든 일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으면은 버티기가 좀 더 쉬워요. 그렇잖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버티는 것보다 앞으로 얼마만 더 버티면은 이제 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너네가 버티기가 쉽잖아.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희망을 줄게. 어디까지 하고 쉴 거냐? 주체 높임까지만 하고 쉽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알겠지? 그때까지 좀 버텨봐봐. 자, 어휘를 통한 높임. 봅시다. 어휘를 통한 높임. 자, 이거 뭐냐면은 어휘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어휘를 사용하면은 그냥 이제 높임 방법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셨다라고 했을 때 진지랑 잡수다. 뭐 여기다가 아진이가 진지를 잡수셨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진지랑 잡수다, 잡수시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이제 5가지 높임 실현 방법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이제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상대를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객체를 높일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너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하면은 이게 정확히 누굴 높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상대 높임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하는 상대방을 얘기해. 그러니까 청자,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얘기한다. 알겠죠?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게 이제 상대 높임이다. 다음 이제 주체 높임, 주체, 서술의 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어를 높인다. 그 다음에 객체, 서술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는데 객체는 이제 2종류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가 있어. 어떤 문장에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사어를 높일 때 우리가 이제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는가? 먼저 주격조사를 높임으로써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아까 봤죠? 이랑 가를 깨서로. 다음에 선어말 어미.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 이거는 이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주체를 높이는 데만 사용이 되거든. 여기 없죠? 선어말 어미 시는 오로지 주체를 높이는 데만 실현이 된다. 그래서 그냥 선어말 어미 시라고 안 하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알겠지? 자, 또한 특수어휘, 어휘 자체의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어휘를 통해서도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다 사용된 문장인 거지. 할아버지께서 주격조사를 통한 높임, 그 다음에 진지, 잡수, 이게 이제 특수어휘를 통한 높임, 잡수 시였다,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한 주체 높임.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학교 시험,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문장에서 사용된 높임의 실현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높임의 실현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이거를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이제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가 목적어랑 부사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이 중에서 부사어는 부사격 조사, 애개를 깨로 바꿔서 높일 수가 있지만 목적어는 어때요?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특수어휘를 통해서만 우리가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할머니를 목적어인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모시고 특수어휘를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청자를 높일 때는 종결어미나 보조사를 활용하는데 아까 전에 보조사 요는 종결어미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 끝에 종결어미, 문장의 끝을 바꿔서 우리가 상대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지금 내가 순서대로 설명을 안 했죠. 상대 높임을 지금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 상대 높임만 주체 높임, 객체 높임하고 개념이 살짝 달라. 보이나?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은 다 이제 높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상대 높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을 실현하려면은 대상을 무조건 높여야 돼. 근데 상대 높임은 있잖아. 높여도 되고 낮춰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 청자한테 말을 할 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둘 중 하나야. 그 말은 뭐냐? 화자 말 들어주는 청자가 존재하면은 상대 높임은 항상 실현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독백을 제외하고 청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항상 이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너희 학교 선생님이 좀 이제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낸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쓸 수가 있지. 자, 상대를 높인다. 이거하고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 하고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알겠지? 상대를 높이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를 높이는 거고,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는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이거 낮춰도 된다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재진수라고는 그냥 화자 말 들어준 청자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얼마 안 남았어. 요 이제 주체 높임만 보고 쉬자. 알겠죠? 주체 높임. 자, 주체 높임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체 높임은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직접 높임하고, 그 다음에 주체와 관계되는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가족 등을 높이는 간접 높임.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직접 높임은 쉬워.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면은 주체가 지금 할아버지잖아. 주 할아버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 주격조사, 그 다음에 뭐 특수어휘, 선어말어미, 시 등을 통해서 직접 높여주는 거. 이게 직접 높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높임이 다 직접 높임이에요. 현재 간접 높임은 뭐냐? 간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와 관계되는 것을 높인다. 그래서 관계되는 것을 높일 때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볼드 처리하는 거. 대개 빼세요. 대개가 아니라 무조건이야. 항상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하고 둘 다
주체 높임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 주격조사 이걸로 못 높이고 오로지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 요걸로만 이제 우리가 간접 높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 자,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높이고 싶은 대상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서술어가 지금 있으시다잖아. 있으시다. 자, 있는 게 지금 할아버지 아니면 걱정거리야. 걱정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를 높여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싶다. 이때 쓰인 게 이제 간접 높임이다. 이때 선어말음이 시를 써서 있다 대신에 있으시다. 이렇게 해서 간접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뭐냐?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잘못됐다고. 할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야. 왜? 걱정거리는 할아버지의 생각, 할아버지의 일부야. 그래서 간접 높임의 대상인데 이걸 특수어를 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지. 알겠죠? 이러면 잘못됐다. 자, 그래서 너희 학교 행사할 때 MC를 맡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한테 국어를 제대로 쓰라고 지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 말씀은 계신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왜냐면 간접 높임의 대상이니까. 알겠죠? 예문 딱 하나만 보고 쉽시다. 자, 요것도 이제 흔하게 잘못 쓰는 표현인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따님은 내가 높이고 싶은 선생님의 가족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간접 높임을 우리가 실현해서 계십니까가 아니라 있으십니까? 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알겠지? 오케이. 자, 고생들 했어요. 좀만 쉬자. 그리고 잠깐만. 오늘 뉴비들은 좀 클린 시간 좀 정합시다. 상담원실에 거기 클린 시간에 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주원이 언제 올래? 저 금요일 날 오겠습니다. 몇 시? 2시간 정도. 현재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요. 네가 좀 잘한다. 그럼 이제 1시간도 안 걸리고 좀 힘들다, 쉽지 않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거고. 몇 시간? 8시. 제 7시에 오겠습니다. 7시? 이제 바뀌어도 되나요, 시간이? 빨리. 좀 바뀌어도 돼요. 미리 말만 해주면 돼. 네, 7시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세빈이. 수요일 4시요. 몇 시야? 지우도 수요일 4시? 수요일 5시? 오케이. 자, 얘들아 이제 푹 쉬고 한 10분 정도 뒤에 봅시다. 옷만 오면 돼요. 다 여기서 해줄 거야. 그리고 이따가 그 모의고사 잘 좀 뽑아주면은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질문할 거 있으면 그거 가져오면 되고요.